엔터가 안 좋은데 왜 안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소외된 측면, 시장이 지금 체력이 약하니까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이쪽 거 팔아버려서 글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뭐 기관은 열심히 팔고 있고 결국 기관 투자가들은 가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외국인들은 빠지면 사고 종가는 장중가격보다는 좀 올라서 끝이 나고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엔터도 저는 중국이 미국하고의 어떤 그 경쟁 관계 또는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또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돼서라도 한국을 예전처럼 몰아붙이지 못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한령 관련된 부분은 저는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네, 이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종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시티증권 얘기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이구환시 정책에 따른 어떤 레거시 쪽의 수요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주들을 지금 주가가 조금 부진하고 그럴 때 담을 시점입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주가의 추가 하방 리스크는 좀 제한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원을 다시 깨거나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메리트에서는 조금씩 담아도 괜찮은데 이제 결국 가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하고 다른 종목을 샀을 때 이제 수익률 차이, 시간 차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각자 포지션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고액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포지션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은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더 추가는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2월 20날 전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LNG 쪽 얘기를 네. 계속 해왔었는데 그쪽과 관련된 쪽을 이제 포지션에 잡고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장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왜 생각을 했는지를 먼저 이제 아이디어를 처음에 갖게 됐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시바 총리가 그 미국을 방문해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때 알래스카에 440억 달러를 투자해 가지고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LNG를 알래스카에서 가져오게 되면 한 7일 정도면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훨씬 짧죠. 근데 이제 파나마 운하를 거치게 되면 한 14일, 15일 정도 걸리고요. 카타르 쪽에서 가지고 오면 이거 한 달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가 워낙에 그 자연 환경 그리고 또 동식물 이런 쪽에 이제 보고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반발이 생길 수가 있죠. 환경 파괴 이슈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생산이 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6년은 걸릴 거라는 거죠. 그걸 이제 뽑아내 가지고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1,400km를 갖다가 남쪽으로 파이프로 연결을 하는 이제 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이제 항구에서 그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은 프로젝트가 워낙에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이거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정말 돈이 되고 정말 대박이라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굳이 미국에 있는 많은 큰 회사들을 놔두고 한국하고 일본한테 니네들이 와서 이걸 해라고 했을까?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하면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그 울산 앞바다 거기서 LNG 추출한다, 뭐 석유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왕굴에 했었는데 뭐 최종적인 결과든 아니든 어쨌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원 개발이라는 거는 실패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것이 다 된다, 완전 100% 개런티라고 그러면은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을 했을 테지 나머지한테 그걸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시바 총리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약간의 일종의 블러핑도 좀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단 기후 맞춰주고 뭐 그거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보는 거니까 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부분 돈 들어가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간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됐을 때는 또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가봐서 결정하자는 쪽인 것 같고요. 우리한테도 지금 압력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뭐 수조 달러를 뭐 투자하는 우리나라에 수조 달러가 있나요? 아무튼 그 특유의 좀 부풀리는 예, 허세가 좀 있죠. 허세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 실제로 알래스카 주지사가 주미대사를 만나가지고도 니네가 LNG 좀 참여를 해라 얘기가 들어왔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압력을 받고 있긴 한데 너무 정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율 맞춰주면서 적당히. 일본은 워낙에 뭐 경제 대국이고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걔들은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러니까 우리는 조금밖에 못하겠다. 뭐 이런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우리 여건에 맞게 예. 그렇게 해놓고 참여하는 식으로 제스처만 취해도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치바 총리의 그 얘기를 보고 이거 분명히 100% 한국에도 온다. 그러면 한국에서 온다고 했었을 때 한국에서 이제 LNG 하게 되면 우선 조선을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피팅 업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1,400km를 연결한다니까 그쪽 관련된 업체를 볼 수 있을 그렇죠. 거고. 송유관 그다음에 그쪽 비즈니스를 해본 회사, 큰 회사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회사들이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LNG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의회 발언을 통해 가지고 아예 공식화하듯이 얘기해버리면서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준으로 보니까 한 30에서 35%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기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생각을 고민을 해보면서 이게 아주 오래된 올드한 그 이슈냐 아니면은 좀 새로운 거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하다 보면 올드한 거냐라고 보면 주가를 보면 알잖아요. 이미 뭐 주가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에서 또 그게 나오면 좀 지난 그렇죠. 주가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라면은 이건 좀 참신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이제 넓혀가면서 기사를 보시든 아니면 전체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서 특히 지금은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방향, 정책 또는 입장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고민을 해보시면 그 가운데서도 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사님도 30년 이렇게 업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리서치도 당연히 하시고 또 뭐 사람들 만나서 말씀도 듣고 또 본인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실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희 같은 일반 뭐 투자자들 일반인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폭넓게 또 깊이 있게 판단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이사님 같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을 뭐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LNG 관련된 부분은 이사님이 가장 최근에 판단을 해서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났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말씀하셨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LNG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피팅이라든가 그다음에 강관 이런 데 쪽보다는 결국은 조선이랑 또 이게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지금 지난주까지 나왔던 자료를 보면은 미국 내에서만 LNG 캐리어가 필요한 게 238척 정도를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그게 450척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LNG 운반선. 네네. 이제 당장 그것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캐파 증설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면 한 8년 정도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 물량에 대한 스탠바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지금 또 LNG선 캐리어선 같은 경우는 신조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의 것들을 갖다 교체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수리입니까? 아니면 교체라는 건 어느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수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엔진을 교체해야 되죠. 오래된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새로 만들려고 지금 오파를 넣어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2028년이나 돼야 될 거를 지금 넣어가지고는 28년에 뭐 안 나옵니다. 27년까지 완판이 됐으니까 지금 넣게 되면 28년부터 해서 2년 걸려서 보통 한 2년 정도 보면은 29년 말 30년이나 뭐 가까이 돼야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는 미국 LNG 관련된 것들도 곧 오파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LNG 관련된 부분은 이제 조선 쪽에는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미국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해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지고 그 한국 조선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결국 조선의 이제 소위 군함 발주 그다음에 그 지원함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일정 부분을 커버를 해주려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존스법 같은 경우 개정이 안 됐고 개정안도 아직은 상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는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 네. 거고. 근데 이제 뭐 보조금을 주네 뭐네 해도 사실 뭐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돈 다 써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조선소를 지을 건 아니니까 기존의 조선소를 갖다 좀 보조금 받아서 싸게 인수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하면 한화가 필리조선 인수한 것 같은 식으로. 네. 그 큰 돈 안 들이고 네. 보조금 받아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걸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현지에서도 군함을 좀 건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이제 그 의회 쪽을 움직이든 아니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존스법 같은 거 연방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군수지원한 같은 경우는 뭐 소위 군수면허 없이도 제작이 가능하니까 그게 개정이 될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배를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한국에는 사실 이제 미국의 선박 수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내에서 기본적으로 개런티가 되는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USTR에서 지금 제시한 그 법안이 확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도 결국 미국 해운사, 미국 국적 그렇죠. 해운사를 가지겠다는 얘기고 그거를 갖다 건조하는 선박의 대부분을 결국 한국 조선사들이 커버를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것만 확정되면은 또 의외에 또 사이클이 더 길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서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말씀을 들으면 지금 사실은 조선주들 강하게 모습을 보면서 약간 포모를 느끼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씨 이제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일 관심사가 이게 정말 조선업체 종목들 주가들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사잔이 좀 부담스럽고 밸류에이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밸류에이션 문제는 이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안 사잔이 이사님도 오늘 또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만 LNG 캐리어, LNG 운반선에다가 군함에다가 등등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막대할 거란 말이죠.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인데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것 같아서 뭔가 좀 이사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전략을 아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조선주 비중을 좀 줄였었고요. 네, 글쎄요. 연초에 좀 줄였었고 최근에 조정받을 거 이용해가지고 조금 다시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뭐 아주 공격적으로 막 사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교체 매매도 좀 해가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조선주 다시 전체적인 걸 보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8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하나오션은 지금 구간에서 물론 미국 군함을 가장 먼저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긴 하지만 지금 필리조선소의 캐파를 봐가지고 그게 뭐 엄청난 뭐 효과를 본다든지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저는 약간 내러티브성도 좀 강해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자금력이라든지 미국 내에서 뭐 확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여러 가지 갔을 때는 현중이 넘어갔을 경우 현대중공업이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현대중공업이 회사가 그 중간 지주회사가 있잖아요. 한국조선에. 자금 상황을 보니까 한국조선해양이 그냥 순현금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요. 현금성 자산은 10조 가까이 되는데 그 순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그다음에 단기 금융자산 그것만 하면은 한 6조 3천억 거기에 최근에 또 현대중공업 그 주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EB를 또 한 6천억을 발행했어요. 그래서 한 7조 원 가까이가 지금 현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돈에서 일부만 필리조선소 인수했을 때 1억 단위, 1억 단위로 인수했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인수했거든요. 대부분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투자 자체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력은 지금 조선해양이 지금 가장 많고, 근데 문제는 거기는 중간 지주회사다 보니까 기술적인 거나 소위 말해서 노하우나 소위 특수선에 대한 거 그건 다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공동으로 협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봐서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주가가 좀 눌려 있을 때 그 가능성 보고 배당이 또 요번에 5,200원인가 이제 준다고 해서 배당 받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한 이틀 동안 많이 올랐고 오늘 좀 살짝 빠졌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건 그냥 시나리오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준다고 하면은 또 결국 현대중공업도 키 맞추지 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하나오션 올라가는 때 현대중공업이 훨씬 못 미쳤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이렇게 요즘은
그 전에는 좀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을 갖고 있으면 이제 가지고 버텨보고 계속 이랬다면은 요즘은 좀 키 맞추기 차원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림이 좀 확정이 되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장투를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건지는 그때 결정하려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나름대로는 재무제표로 뜯어보면서 이제 가능성을 좀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 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정품 AS 뭐 이런 쪽, 자율주행 쪽 이런 쪽으로 중심되어 있는 회사들 이런 경우도 이제 엔진 교체 수요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엔진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힘센 엔진을 중심으로 하니까 저는 엔진 그게 있고 그 다음에 STX 중공업을 인수해서 현대마린 엔진? 예, 예. 그럼 그거는 또 중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소형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현대중공업 쪽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 그 마린 엔진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는 두 개를 다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라면 큰 놈을 가져가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작은 게 거기는 지금 캐파가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STX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포텐셜을 보게 되면은 이게 계속 이렇게 성수기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캐파가 풀로 들어가게 되면 이익도 그만큼 크게 늘어날 테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뭐 작은 주식을 추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조선사 기준으로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날에서 일단은 좀 키 맞추기 차원. 최근에 보시면 삼성중공업 주가가 또 핫하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럼 조선 3사들, 4사들 그 가운데서도 키 맞추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그 시장은 지금 보고 있고. 다만 그러면 제일 좀 높은 데 위치해 있는 건 역시 하나오션이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조선사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하향보다는 상향으로 따라붙는다는 말씀이 되는 거네요. 저는 약간 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 막 쫓아가서 사시는 것보다는 조선주가 이렇게 주가 등락을 계속 보이니까 예. 빠질 때마다 조금씩 포트를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담아가지고 전략적으로 포트의 일부로 가져가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조선주는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한두 종목은 담고 있어야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마음이 좀 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조선 방산이었으니까 이제 조선 방산주 얘기도 좀 짧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방산주 얘기는 이제 이사님도 유럽 뭐 얘기를 하시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방산주 결국은 이제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겠어? 뭐 이제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방산주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짜면 좋을까요? 일단 방산의 내러티브는 좋습니다. 그 뭐 독일에서 재정 적자 크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방산 투자한다. 그건 국방비 증액한다. 무기 사는데 많이 쓴다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유럽에서 지금 뭐 미군 철수 얘기 나오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럼 방산 수요 크게 늘어나게 되고 그런 급하게 무기 살 수 있는 거는 한국밖에 없지 않느냐. 내러티브는 그렇죠. 내러티브 상으로는 이제 되게 좋은 그림인데 지금 이제 주가 자체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와 그렇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 방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저쪽에 무기가 있고 빨리 준대 해가지고 우리가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B2B보다는 사실 G2G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는 방산주가 여기서 끝 이런 개념보다는 좀 고려할 변수가 좀 많은 것 같다 지금은. 우선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무역력조를 해소하는 데는 LNG, 석유, 방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유럽연합 쪽에서 그렇지 않아도 미군이 철수한다고 할 거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판국에 니네 거 안 사고 저쪽이 잘 만들고 빨리 만드니까 한국 거 사야겠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첫 번째.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많이 수요가 할 거다. 두 번째는 EU 국방지원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유럽연합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재정적인 자립도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국가들한테 이제 지원금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지원금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폴란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체코나 이런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연합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원금의 그 재원이 대개 독일이나 프랑스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두 국가가 방산 강국이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또 라인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뭐 급하니까 폴란드에서 지난번에 급하게 얘기하겠던 것처럼 그걸 또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종전이 되거나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멎어지는 상태에서 푸틴이 또 다른 도발을 단기간에 할 가능성은 제한된다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많은 게 한꺼번에 거기서 쏟아질 가능성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저는 굳이 표현을 하자 그러면 약간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제가 전력주 그 전력 장비주 이런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상승폭 자체가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봤고요. 그게 업황은 되게 좋고 계속 쇼티지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의 캐파를 가지고는 어차피 그 이익 성장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때문에 그러면 이제 증설을 한다. 증설을 하는데 그게 뭐 뚝딱 해가지고 한 5, 6개월 만에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1년, 6개월, 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난 시점에서 증설이 된 상태에서도 향후에 계속 쇼티지가 개런티가 된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한 단계 더 레버리비 되면 됐지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방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지금 업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또는 이제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 시각하고 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일단 추가 수주가 크게 되는지를 좀 보자. 그게 확인이 돼야지 어떤 업사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올라가는데 유럽이 급등하고 일본이 급등한다. 그러면 한국도 뭐 외면받을 수는 없겠지만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미 오른 걸 감안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G2G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EU 집행부 쪽 그쪽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고 미국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당장의 무기가 필요해가 아닌 이상에서는 한국 쪽으로 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건 좀 제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상승 자체가 지금부터 또 막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쪽보다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이건 조금 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추가 계약을 보자. 그러면은 사실 추가 계약 관련해서도 좀 이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게 이제 폴란드 K2 이제 2차분 말씀을 계속 그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럽은 좀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 이제 K 무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사실 중동 이 좀 크고 거기는 뭐 한 번 살 때마다 조 단위로 사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아시아 쪽도 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페루도 이제 페루나 비롯한 이제 남미 쪽 몇 국가들도 이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물론 중동이 워낙 크고 그 남미나 아시아는 아직 크진 않아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 이제 K2 전차가 들어간다든가 등등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 자주포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쪽들, 그러니까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쪽의 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방산주들한테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만할까? 이 여부를 한번 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우선 볼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지금 시가총액이 커진 상태고 기대감이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몇천억대, 뭐 1조대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막 크게 움직이기에는 너무 시총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규모가 좀 돼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규모가 되는 게 나올 수 있는 거는 현재는 지금 아마 필리핀 쪽으로 해가지고 FA50 경기업기 관련해서 1조대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있긴 하지만 이미 주가는 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우리가 좀 큰 단위로 볼 수 있는 거는 오늘 그 중국에서 기사를 냈던데 이제 뭐 KF21 관련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참여를 해서 뭐 60조였나 뭐 투자 뭐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건 뭐 제가 또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엔진 자체가 미국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에 이제 KF21 같은 경우는 양산이 된 상태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중국 쪽에서 중국 무기가 사실은 중동에도 많이 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기사를 내면서 좀 회방도 놓고 때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좀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규모가 꽤 큰 게 나올 수 있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중동 쪽이나 또는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정도에서 큰 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당장에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워낙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커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 같은 경우는 조단이 나와도 별로 반응도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워낙에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크다란 거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눈높이가 높아진 건 그렇죠. 주가도 올랐지만 폴란드 계약이 워낙에 크게 네.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시장 추이를 지켜보자. 저는 뭐 아주 드라마틱할 것 같지는 않다는 쪽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가가 이 부분에서 뭐 1, 2% 이렇게 좀 상당 부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또 가격 메리트가 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상방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아주 이전에 기대했었던 그 정도는 아닐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서 이제 보실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좀 지금은 좀 지켜봤으면 싶습니다. 일단은 방산주는 너무 추격 매수하는 부분에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이사님도 최근에 다른 데서 방송하셨던 거 이게 확실히 2차전지 쪽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사님이 여러 업종들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2차전지 얘기를 많이 이렇게 그게 쇼츠가 됐든 쇼폼이 됐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2차전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슈가 하나 나온 게요. 그러니까 이슈가 아니라 팩트가 나온 게요. 이제 유럽 연합이 이제 업계에서의 어떤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CO2 규제 이거를 3년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요거가 2차전지 업계에는 캐즘을 뒤로 더 연장을 하는 그런 악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을 이사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현재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일단 제가 2차전지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채널에서 2차전지를 물어보는 게 많아서 그렇죠. 네. 사실 2차전지를 제가 강하게 추천을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컨퍼런스 콜을 주목하라. 컨퍼런스 콜 결과를 보고 판단하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워낙에 썸네일이 자극적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그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저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적 컨퍼런스 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상반기까지는 어차피 다들 실적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라는 쪽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지금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좀 느는 거는 있어요. 느는 건 있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갖다 업시킬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느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2차전지의 어떤 가장 큰 주가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는 이슈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동안에는 뭐 IRA 보조금을 없앤다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노이즈 때문에 작년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부터 2차전지가 박살이 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그게 빠지면서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더 이제 가속이 됐다가 에코프로 BM 실적 나오면서부터 바닥을 찍고 돌아섰는데 문제는 이제 그 예측 범위 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가가 반등을 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보조금 없앤다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했는데 GM하고 포드에서 스텔란티스 포함해가지고 정부 로비를 들어간 게 없애지 말고 3년에 걸쳐가지고 보조금을 단기적으로 줄여라. 그런 얘기가 기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올라오다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갑자기 또 급락을 했던 거는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을 갖다 전격적으로 철회했죠. 이슈가 있었죠. 그게 이제 왜 주가 급락의 사유가 되냐면은 거래소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코스피 200 편입 특례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미리 좀 그 추종성으로 해가지고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던 것들이 거꾸로 이제 매도를 쳐버리면서 이제 빠지니까. 그게 악재로 작용을 하니까 전체가 다 한번 또 충격을 받아서 빠진 거고요. 그래서 인터배터리 데이 앞두고 완전히 제대로 기대감을 보다는 전부 그냥 부정적인 거 일색이 돼버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인터배터리 때 전고체 배터리 뭐 이래가지고 주가들이 꽤 좋았었던 쪽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지금 인터배터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 상승을 다른 채널에서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거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반등이다. 1, 2월 달 그 전체적인 섹터 반등일 때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온 거였다. 순환매적인 성격이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추가 상승을 위해서라 그러면 어떤 방향의 정책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앞서 EU 쪽 관련된 거 말씀하셨었지만 그 CO2 관련해 가지고 3년 합선으로 가는 거 그건 좀 사실은 이제 그 내연기관 업체들의 로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좀 전기차 쪽의 확산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액트법이 지금 저기 EU 쪽에서 지금 결정이 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제 그거 곧 결정 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법인차를 구매를 할 때는 전기차로
의무화시키는 거. 어. 이제 그거가 관련된 것들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그게 될 경우에는 또 전기차의 그렇죠. 점유율이 좀 높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법인차 운행 그 연한이 예. 보통 한 3, 4년 정도래요. 예. 그럼 3, 4년 지나고 나면 그게 이제 중고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고로 나오면서 그게 일반 대중들한테 좀 싸게 그렇죠. 전기차 그렇죠. 확산이 되는 효과가 있게 되고 그럼 법인은 또 다시 또 전기차를 또 구매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을 좀 시키려고 하는 이제 관련 법규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 가장 큰 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그 옆에 일론 머스크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안 봐도 된다 얘기했으니까. 그 옆에 항상 데리고 다니는 배터리 업체는 CATL.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FEOC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업체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혹시 CATL이 우리가 우리 돈으로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에 있는 그 소재를 다 활용해 가지고 배터리 공장 만들 테니까 허가해 주세요. 라고 나왔을 때 기존 규정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트럼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같이 조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상단을 좀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뭐 옛날 말로 이제 새 날아가는 거죠. 뭐 우리 2000년 쪽에서 봤을 좀 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너무 패를 우리가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걸 줘버렸기 때문에 이제 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협상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찝찝한 게 있고 불안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좀 주가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큰 노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결과가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좀 특히 LFP 중심으로 글로벌 배터리 업계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CATL이 미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참 우리 기업들로서는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거지 현행 규정상으로는 법제도상으로는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또 일론 머스크가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하고 CATL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항상 저가 배터리를 원하는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 리스크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우려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혹시 뭐 이사님께서 좀 요즘에 또는 이번 3월달에 좀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일단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건 태양광 쪽.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 노이즈에서 자유롭죠, 우리는. 그렇죠. 겨냥이 된 게 중국산이고 네네네. 중국이 우회한 동남아산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자유롭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동남아산 관련해 가지고 아마 4월 초에 관세가 확정이 될 건데 시장 예상은 140%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동남아산에서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태양광 쪽 패널이나 모듈 제조사들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6월 1일이었나 그 전에 그 발전소에 투자가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발전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는데 전기 그 외에는 보조금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지금 하는 수요가 좀 있어서 최근에 패널 가격이 좀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얼추 바닥은 확인되는 거 아닌가? 그 이제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그 결국은 여기도 태양광 업체도 여러 개 있는데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결국 미국에 뭔가 생산 근거를 갖고 있는 데들이 아무래도 좀 미국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되는 쪽이 그래야겠죠.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관련해 가지고 스터디하고 있고 오늘 이제 급등했었던 것들은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요즘 이제 관세 논쟁 나오게 되고 막 이럴 때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인데 오늘 기사에 보시면 어저께 기사에 보시면은 과자 가격 올리고 아이스크림 가격 올리고 다 올린다고 그랬었습니다. 그 라면 가격 올리고 라면도 농심라면 보니까 뭐 얼마 올리고 그 기사 났던데 오늘 농심라면 그다음에 삼양라면 뭐 이런 주식들 움직이는 거 보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를 그냥 가격 올린 애가 아니라 그게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그다음에 이게 관세 노이즈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의외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방금 이제 태양광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좀
편안한 섹터를 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LNG 쪽을 제가 2월 20날 전후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간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이 3월 6일이니까 2주 조금 더 되는 정도죠. 뭐. 그러니까 그거 안 올라가니까 열심히 그것만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말씀드렸던 건 태양광은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정도고 그 외에 지금 나머지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네. 지금 당장 아주 신선하게 이거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만한 건 좀 제한돼 있고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이게 트럼프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엔터가 또 요즘 별로 안 좋아요.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여쭤볼까 하다가 사실 엔터는 또 작년 말에 이사님이 올해 괜찮게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엔터가 안 좋은데 왜 안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소외된 측면, 시장이 지금 체력이 약하니까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이쪽 거 팔아버려서 글로 넘어가게 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수급을 보니까 뭐 기관은 열심히 팔고 있고 결국 기관 투자가들은 가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인 거고 외국인들은 빠지면 사고 종가는 장중가격보다는 좀 올라서 끝이 나고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엔터도 저는 중국이 미국하고의 어떤 그 경쟁 관계 또는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또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돼서라도 한국을 예전처럼 몰아붙이지 못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한령 관련된 부분은 저는 풀어지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한한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엔터는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빅네임이 귀환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통해 가지고 그 해외 공연 관련된 것들 블랙핑크가 됐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스트레이트 키즈 또 베이비몬스터 뭐 이런 것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걸그룹들 그 공연 계획과 이런 거 보면 작년보다 월등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건 다 실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소외돼서 빠졌을 때 그럴 때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근에 뭐 작년 말부터 엔터주도 좀 올랐는데 뭐 심지어 JYP 같은 경우는 뭐 한 50% 오르기도 했었고 물론 그 이후에 좀 더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엔터주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한령이 풀린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많을 거고요. 예. 그게 만약에 안 풀리고 간다고 하면 업사이드는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격선에서는 전년도 기저효과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기저효과만 가지고도. 네. 자 마지막으로 3월 투자 전략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3월 달은 현금 비중은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종목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을 할 종목을 좀 구분을 좀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들은 내가 사놓은 주가 대비해 가지고 조금 빠진다고 해서 금방 손절하고 하시는 것보다는 견디시는 게 좋고요.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아까 제가 모멘텀 플레이 같은 LNG 같은 경우도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급등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모멘텀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강관 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께 거기에 채택된다는 보장 없어요. 없죠. 네. 그냥 그거는 테마성이다. 실제로 지금 그 결정 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LNG 프로젝트에 있어 가지고는 결정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여전히 조선이고 피팅이고 그렇죠. 관련된 업체들 이런 쪽이 우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단기 트레이딩용이냐 아니면 장기 투자용이냐를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포트를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장이라는 걸 아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업종들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잘 나가던 업종 계속해서 괜찮을 거다 보는 업종도 있고 예를 들어 조선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제 조금 둔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라든가 엔터처럼 다시 한번 좀 쳐다볼 만한 그런 또 업종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요. 하지만 3월은 난이도 높은 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공격적이보다는 좀 신중한 그런 투자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